2020년 6월 19일 겸손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이 있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었던 그런 종목들 있으시면 매수가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종목 상담 시간을 기다렸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올라왔네요. KPM 테크. 자, 여기 보겠습니다. KPM 테크 1130원 비중 20%. 이 종목이 투자 열기네요. 투자 열기고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 투자 열기라고 지정을 했는데 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1100 1130원 이제 쫓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추격으로 여기서 붙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 장기 투자가 아니시면 주식을 하시는 것을 다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면 따라 붙어도 되는데 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단기로는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표면 처리약품 및 도금 설비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PCB 자체인데 결국 화학 쪽이잖아요. 의약품. 이 회사가 되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게 또 의문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PCB 사업 자체는 견고한데 이 회사가 실적을 내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항상 물음표였잖아요. 백그라운드는 텔콘 RF 제약인데요. 백그라운드가 사실 텔콘이라는 이 회사가 막 재무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난 그런 회사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막 이렇게 그런 회사가 아니고 물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되었지만 또 1분기 적자가 나왔습니다. 텔콘도요. 자, 그러면 KPM 테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미 주가가 1,500원대에서 물론 뭐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2,500원 이상인데요. 최소한 1,500원대에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계세요. 일단 들고 계시고 이 회사가 어떤 성장성을 보고 하느냐 그거는 사실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 아직까지도 회사가 사실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못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 보셔라. 저점 474원에서 최근에 130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손절은 의미 없고요. 1000원 밑에 뭐 900원, 800원이 여기 와가지고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들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한 1300원, 1200원대, 1200원, 1300원 정도가 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천렉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2차 전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천랩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 섹터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네, 물망초님 제가 그거 이번 주말에 다 먹을 겁니다. 그거. 양정님 안녕하세요.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갓성요님은 너무 걱정 마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재밌지 않았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제 저 겸손 팬분들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남북 경유주들이 좀 급등 나왔거든요. 장중에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장중에 이게 14% 올라갔어요. 14%확 치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22%까지 올라갔었고요. 뭐 푸른 기술도 17% 올라가서 거의 18% 올라갔었고, 예, 정통 강호 아난티는 11% 종가입니다. 장중 22%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 참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결론은 시장은 더 이상 그 북한에 대해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비텍이 오늘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아마 매니아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악재가 될 수는 없다. 북한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냥 무덤덤하게 주식을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재밌게 즐거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왕 회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물망초님이신데 저기 물 회장님과 왕 회장님이 계시네요. 왕 회장님. 오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물망초님 어제 그 봤던 우리 그 누구야? 산삼 밭 돼지 그분 오시려나? 그분 올까 안 올까?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산삼 밭 돼지 그 사람이 오늘 방송 들어와서 팬가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온다고? 의리남이라고 하던데 자기가 의리는 엄청 뭐 진짜 뭐 김보성 뺨 때릴 정도의 의리를 가지고 있나봐. 여러분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역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보는 눈이 좀 비슷해. 그렇잖아. 뭐 이호정님이 생각하는 거와 이천님이 생각하는 거, 물망초님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오실 수 있는데 오고 난 뒤에 과연 팬가입을 할까? 첫 번째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이 난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칠 때 예측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칠 때도 왜 손절을 쳐? 내가 이거를 손절을 치고 단타 친 사람들은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을 아니면 더 밑에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잖아요. 단타 매매 자체가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다 파산 당하겠지만 두 번을 맞춰야 돼요. 손절하고 나서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종목 사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두 번 맞춰야 됩니다. 할 것 같았으면 어제 바로 했겠죠. 그렇지. 우리 이호정님이 마인드가 되어 있네. 되어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마인드가 딱 되어 있어. 우리 이호정님은 부자 될 것 같아.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뭐든지. 그 여러분들에게 바빠도 일부러 들어왔어요? 의리남이라고 하고 바빠도 일부러 들어왔다고? 근데 들어올 것 같다고?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아.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무언가 이제 잘해준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어, 들어오면 구독까지 시켜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 한다고 굳이 말하고 한 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육점 사장했다가 한 달에 6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야,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원래 사람 보면 알잖아. 요정님. 우리 마트님 같은 경우에는,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마트님 같은 성격이면 그러면 하면 했으면 했지 안 하지는 않거든. 그 성격 자체가 우리 물망초님도 그렇잖아. 하면 하지 안 하진 않잖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싫은 게 쪽팔린 거잖아. 사실상 사람답게 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답게 살자. 그건데 사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돈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마트님 감사합니다. 네 마트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주식 장난이야. 감사합니다. 히읗. 빈수레가 요란하다. 바로 써먹으시네. 야 역시 겸손 방송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송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상위 1%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상위 1%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딱 그게 정답이네. 일단 오늘 제가 방송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고 또 해줘야 되고 그게 제 의무고 책임이자 그렇죠?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마트님 그 생각해봐. 마트님 어제 방송 보셨어요? 마트님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아. 그러니까 교선 방송은 매일 봐야 돼. 매일 챙겨봐야 돼. 녹화 방송을 무슨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쌌으면 진작에 쌌지. 여정님 말대로. 네, 주식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종목 상담 해드리고 VIP 문의는 아래 그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렇게 연락을 꼭 주세요. 네.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어제 깐족거리는 거 엄청 참았는데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산사님 오늘 팬가입하면 제가 500개 쏘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산사님이 팬가입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안 올 것 같은데? 야, 이 새끼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팬가입 하면은 이제 이 새끼라고는 안 하지. 어떻게 이 새끼라고 해? 이제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 새끼 정육점 사장했다가 한 달에 600만 원 번다고 자부심 엄청 많은 애인데 기죽이면 안 되거든.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이구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600만 원씩이나 버시는 분인데 물론 세해 전이지. 우리가 길을 살려줘야지 뭐. 여기 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인데 씨 여기 와가지고 돈 자랑하다가 바로 한 달에 600 번다고 자랑하다가 바로 뚝배기 날아가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인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그럼 막 그니까 그런 곳은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기는 여기는 마음이 부자이신 분들만 모이신 자리예요. 우리가 돈 10,000원에 돈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돈 10,000원에 손을 벌벌 떨지는 않죠. 한 끼 식사에 10만원, 20만원짜리 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상, 오겠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롱런님 안녕하세요.
메디토스 불량품으로 취소되는데 최근 건 불량품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메디토스가 향후 전망 어떻게 저는 결국 좋아진다고 봐요. 메디토스는 왜냐면 버틀리님 그 1호 14년간 이용을 했었잖아요. 메디토스가 사실 이 지금 현재 주주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냐면 코로나로 인한 이 급락이 사실상 이런 회복을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여기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지금 이 위치에 있거든요.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빡치지 사실 완전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뭐 이렇게 뭐 투자자들 뭐 손해배송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기 매출액 자체가 제가 이 회사를 그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보톡스 관련된 그게요. 한 60% 가까이 됩니다. 한 54% 정도 되고 나머지에서 이제 좀 돼요. 그러니까 보툴리늄 같은 경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두 가지가 더 있고 그걸 이제 계속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기 때문에 회사가 뭐 막 공장이 멈춘다거나 뭐 어떤 그런 재무적으로 악화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없을 거고 물론 실적에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렇고 식약처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메시지가 메디톡스에서 다시 메디톡스는 지금 법적 소송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표도 지금 피소되어 있잖아요. 이 메디톡스 대표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메디톡스는 지금. 그러나 메디톡스에서도 이게 뭐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뭐 그렇게 하고 식약처에서는 메디톡스가 원한다면 1년 안에 그걸 재청구를 한다면 다시 우리는 심의를 봐줄 수 있다. 이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통로를 열어놨어요. 근데 식약처에서 또 마지막에 근데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메디토스가 이런 어떤 악재를 만났는데 그로 인해서 휴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어제 오늘 추가 급등 뭐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대웅제약 뭐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그 어떤 법정 또 소송도 걸려 있잖아요. 미국에서 다음 달 한 7일 정도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딱 나오면 뒤집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많이. 사실상 거의 결정 난 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그 물질을 쉽게 해서 제품을 대웅제약이 보고 베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소송 걸었거든요. 메디톡스 쪽에서.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법원을 계속 진행 중이고 다음 달 7일 날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쯤에 그것도 뭐 사실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주가가 여기서 그게 다 반영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업체고 향후 우리도 이거를 좀 보고는 있거든요. 흐름 자체를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확실히 돈의 힘이 느껴져요. 돈의 힘이 느껴지고 오늘은 마지막에 다 올렸잖아요. 마지막에 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끝났기 때문에 양대 지수가요. 다 그런 상황으로 끝났어요.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강세죠. 역시 겸손히 얘기하는 종목 첫랩 2차전지이거든요. 첫랩 상한가 치죠. 첫랩이 상한가를 치니까 당연히 프로비엠 에코 프로도 좋고요. 에코 프로 BM 이런 상황도 경고하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뭐 좀 중소형주로 가자면 테크윙 이쪽,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뭐 KH 바텍 이쪽, 계속 흐름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제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외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뭐 다 모르겠고, 난 정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정 모르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도 사야 돼요. 진짜로 삼성전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택트 관련돼서는 뭐 한국과 컴퓨터 이쪽 급등, 오늘 9.4%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NHN 역시 한국사이버 결제는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구조고, 물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려도 뭐 거시기 하죠. 네, 거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경고해요. 네, 이런 NC소프트 이런 거 뭐 초대박 릴레이 가고요. 방송 몇 시까지요? 글쎄요. 한번 갈 때까지 가 볼까요? 뭐 이런 정도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94,000원에 와, 비중 95%. 한국조선해양 94,000원에 비중 95%. 제숑님 실례지만 이거 얼마치 사신 거 혹시 공개 가능합니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버거키님 반갑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94,000원에) 비중 95%면 누군가는 그러니까 100만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0만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100만원어치를 샀든 1000만원어치를 샀든 주식을 일단 혼자 하시고, 주식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것이고, 뭐 많이는 안 산 것 같아요. 그러면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을 어떤 전문가의 힘을, 전문가의 그 전문가의 경험, 노하우,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VIP 가입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VIP를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뭐 겸손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나는 손절하기 싫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VIP 들어오잖아요. 제 VIP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근데 내가 혼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 종목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분산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300주면은 굉장히 많아요. 300주면은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 되시죠? 10주에 90, 100주에 900, 93, 27, 그러니까 한 약 3천만원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뭐 물 엎질렀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지적하고 말 것도 없이, 일단은 결론은 11만원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들고 가보세요. 11만원. 그러니까 11만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시고, 11만원에서 잘 들으세요. 11만원에서 비중 5%를 제외한 비중 5%만 놔두시고, 나머지 그 물량은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300주가 있다면 한 30주 이하만 남겨놓고 다 던지시라고요. 다 매도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약 3천만원어치면은 최소한 10종목은 하셔야 돼요. 300만원씩 10종목 사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서 하나 이렇게 모아 가시고, 주가가 뭐 좀 이렇게 밀린다 떨어진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2, 30% 이렇게 밀린다, 뭐 3, 40% 밀린다 그러면 계속 추가 매수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계속 이제 4천, 5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종목씩 또 계속 늘려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종목 하시고 11종목, 12, 13, 14, 15. 그래서 15개에서 2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빵 하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보면은 저게 이제 3천만원 선에서 몰빵해가지고 실패하면은 타격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 3천만원에서 좀 이렇게 타격 실패를 받는다고 해도 크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수업비로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약해, 3천만원도. 그런데 뭐 누군가에게는 3천만원이 또 굉장히 또 큰 돈이고 전 재산일 수도 있고, 3살 버릇 8까지 간 게 나중에 1억, 2억, 3억이 갔을 때, 이제 억대로 갔을 때 몰빵 치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요. 멘탈 나갑니다. 엄청난 내공, 진짜 엄청난 내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어도 흔들리거든요.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도 스페이스 X 회사를 만들고 성공 확률이, 우주선 발사하는 그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 사람들이 모두가 미쳤다. 라고 했을 때 본인도 공포를 느꼈고, 이게 실패했을 때는 회사 전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도전이라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주식 어떠한 그 투자자의 자세 그리고 철학이 분명하다면 그 기업을 믿고 자본주의를 믿고 주식을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95,000원 정도만 와도 그냥 다 매도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자, 조선주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게 하향 산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는 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뭐 최근에도 반등이 나왔고, 이 카타르 호재에 대한 어떤 더 강력한 게 이제 그만한 어떤 호재가 나와야지 가는데, 결국 그게 실적입니다. 카타르 LNG선의 그 배척자리, 배척 수주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좀 빈관적으로 보면 11만원은 가는 거는 문제 없다고 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다 보고 계시죠? 2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좀 뭔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200만원 다 있죠? 네, 당연히 다 있습니다. 200만원은 다 있잖아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00만원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2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의 의미, 그러니까 돈의 그 소중함을 알자,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다루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자, 4인 가족 한 달 소득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또 이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농촌이죠. 농촌 부모님 1년 소득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쌀 대략적으로 한 80g 80kg. 그 다음에 또는
시가만이 가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본다면 중상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상층은 한 달에 200만원 저축하기 힘들다. 그렇죠. 네, 제가 또 이렇게 이어가면요, 계속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바 200만원 벌기 힘들다. 그쵸? 그 다음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한 달에 200만원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합니다. 자, 또 있죠. 자, 한 달 200시간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자, 이거는 기준으로 하면 일일 8시간씩,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준. 경선은 이런 거 공고시부터 17시까지. 저는 이런 거 계산 빠르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다 보고 있죠? 다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확인됐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0만원에 대한 의미. 4인 가족 한 달 소득일 수도 있고요. 농촌 부모님 1년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쌀 80kg을 살 수 있고요. 중상층 한 달에 200만원을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원 저축하기 힘들죠? 알바 200만원 벌기가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네, 한 달에 200만원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감이 갈 겁니다. 한 달에 200시간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자,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갈 겁니다. 중상층 가장에 6개월 용돈일지 모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냉장고들이 굉장히 비싸요. 저는 냉장고를 싼 거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어지간해서는 3,4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냉장고 가격이 870리터. 저도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870리터 냉장고를 살 돈이다. 그 다음 여기 계속 보이나? 일단은 보일 때까지. 그 다음 60세 환갑이죠. 환갑에 광 내면서 베풀 수 있는 큰 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박 6일 부부가 동남아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돈이다. 굉장히 공감 가십니까? 자, 공감 간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다 200만원에 대한 의미예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네, 그렇죠. 공감이 가죠. 200만원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200만원. 자, 생각보다 200만원 중고차도, 제가 중고차 사러 그러죠. 중고차도 많다. 근데 제가 이 중고차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좀 몇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할 텐데, 중고차를 샀는데 새 차를 바라고 생각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중고차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중고입니다. 내가 사서 바꿔야 돼요. 엔진 오일,
뭐 키로수에 따라서 브레이크 오일,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디스크 등등 이런 걸 바꿔야 돼요. 타이어라든지 반드시 그거는 자기가 고쳐서 하는 겁니다. 뭐 램프라든지 점막 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 국립대학교. 대학교 나왔다. 국립대학교 1학기 등록금일 수 있다. 등록금 비싸죠. 자, 고등학교 자녀의 6개월 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있죠. 이미 키우신 분들이나 이상의 과외비. 사교육 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은바 2.5kg 을 구입할 수 있다. 요즘 은값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자, 주식 나옵니다. 자, 포스코. 주식 10주를 구입할 수 있다. 배당도 받고 주식도 사고 시세 차이도 나고. 그 다음 경제 도서 100권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들으신 분들은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다이아를 넣은 금반지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은행에 2억 원 우대금리 적금 가입하고 1년 후 받는 이자이다. 물론 요즘 이자는 0.5%, 1% 안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 5억 원 전세 입자의 중개 수수료이다. 그러니까 5억 곱하기 0.004죠. 0.004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20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거를 올리는 의도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200만 원 수익이 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특히 VIP 회원분들 200만 원짜리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주 나고.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 수익률에 비해서 다 뭐 20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파밍님 같은 경우에는 생화 PNC를 100만 원치만 샀지만 벌써 200 뭐 한 지금 200 한 30% 이상은 났을 거예요. 230% 정도 이상. 그럼 230만 원 수익이에요.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230%를 먹으면 230만 원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계산되시죠? 네, 3200만 원. 그게 만약에 1억이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에서 내가 그 2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적고 누구한테는 많겠지만 결코 적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200만 원도. 단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나이 30, 40, 50 먹고 배우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거시기 하지. 그렇죠. 뭐 뭔가 알 수 없는 애매함이 오잖아요. 내가 군상맞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가는 치러요. 반드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을 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와요. 실제로 제 그 예전에 아는 사람이 뭐 사업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진짜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예, 저한테 뭐 돈까지 뭐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 빌려주겠습니까? 나도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쵸? 물망초님, 나도 물망초님 그렇잖아. 이 겸손도 겁나게, 아직까지도 방송을 5년 넘게 했는데 팬가입 수가 1000명도 안 되고 지금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르메스 풀세트 사고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에르메스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2천만 원어치인가 3천만 원어치를 산 사람이에요. 가방, 그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옷이랑 위아래로 싹 다. 그래서 그 가방을 샀거든요. 그 가방 1,50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썼어요. 에르메스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를 써야지 가방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어요. 돈 딱 1,500만 원 있다고 딱 샤넬처럼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르메스는요. 네. 근데 지금 단돈 300만 원 없어가지고 500만 원 없어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예,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사실 뭐 진짜 뭐 빠르게 성공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있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아갈 때 젊은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많이 꾸미는 사람들 있죠. 진짜 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네, 맞아요. 물망초님. 네. 자,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이 많아요. 페라리 타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말하자면 엄청 많아요. 네. 페라리 그 리스로 해가지고 하다가 뭐 법인으로 사지. 그래 뭐 하다가 뭐 다 뭐 몇 대 이렇게 뭐 다 정리한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뭐 쫄딱 망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지. 어떤 우연치 않게 모임에 나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카 슈퍼카 그런 모임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서도 조금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저 농담 아니라 거기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껍데기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카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연봉 얼마에 차 뭐 얼마에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자산이 얼마에 있느냐. 자산이 뭐 30억 있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면은 뭐 아무거나 사도 되죠. 사실 오지간한 것은. 근데 자산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연봉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 사면 안 되지. 그거 그 정상 아니야 그게? 정 사면은 아까 여기 그 아까 어디 있어? 그거 그 경차 딴딴딴딴딴 마티즈 사면 되지. 마티즈 여기 마티즈 어디야? 여기 마티즈 200만 원짜리 여기 중고차
마티죠 이거 사면 되는 거거든. 진짜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저 쪽팔려서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쪽팔린 게나 아니면 50대 60대 돈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50년 60년을 돈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나아. 지금 쪽팔린 게 낫거든. 사실 그건 쪽팔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보여주잖아. 제가 스파크를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제 옆에 롤스로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눅 들까요? 단순히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이 내가 지금 1000만원 있다. 근데 내 옆에 페라리가 있어. 롤스로이스가 있어.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살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사고도 남으니까. 어차피 10억, 20억, 30억 버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부자 되고 뭐 100억, 200억도 벌 사람들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경차 타고 다니면 뭐해? 그게 뭐 어때서? 사람들이 뭐 좀 무시를 한다 그래. 친구들이라든지 뭐 지인들이 뭐 냅둬버리세요. 결국 그 사람들과 5년이 흐르고 10년이 딱 흐르잖아요. 완전 다를 거예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자, 20년이 흐르면요. 그 격차는 좁힐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주옥 같은 강의를 하는데 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올려주시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아, 물론 제가 무조건 차는 뭐 경차 타라 아니면 사지 마라, 필요하면 경차 타고 사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후에 내가 6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그때 사고 싶어 다 사도 돼요. 아이고 뭐 그때 뭐 늙어가지고 60대가 늙은 건가요? 진짜 60대 늙은 거예요? 자, 60대입니다. 자, 나이 60 먹었어요. 70에 돌아가세요? 하늘 위로 승천하십니까? 안 하잖아. 60년이면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요. 밤 100살이 50년이잖아요. 이제는 120세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 이상 열려있어요. 더 삽니다. 원치 않아도 살아야 돼요. 나이 50대, 60대 분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거 뭐냐? 물어보시면 공통적으로 20대, 30대에 40대에 돈을 더 많이 벌걸. 그때 그 일을 할걸.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합니다. 뭐 친한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개소리예요. 친구들이나 조금 더 이렇게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그건 이론이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면, 자본주의 실전으로 들어가면 그때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60대에는 내가 30대, 40대는 한 달에 300도 벌고 400도 벌고 500도 벌고 어디에다 지원하면 어디서든지 일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60대면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쇠퇴해지고 예전처럼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쓰진 않죠.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자, 60대 쓸 겁니까? 막말로. 마트님 60대 안 쓸 거잖아요. 그 직원으로. 자, 20대 30대가 이렇게 딱 왔습니다. 멀쩡한 애가. 괜찮아. 60대도 괜찮아. 누구 쓸 겁니까? 30대 쓸 거라고. 그러니까 60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그게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자, 다 어디로 가요? 경비원, 택시기사,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일용직.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직업.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직업은 사실 목숨이 위협 막 당하고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용직은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언제 그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질식사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뭐 사다리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뾰족한독에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 30cm, 50cm 높이에서도 뒤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식방송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같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00원이더라도 20,000원이 있고 50,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럼 나중에 뭐 언젠가는 즉 10년 20년 뒤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필요해요. 너무나도 이 200만 원 자체가 이 주어지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위 70%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3만 원이 없어서, 제가 가끔 네이버에다가도 그런, 좀 네이버로 하긴 그렇지만 그 막 기부를 이렇게 할 때 여고생들, 여중생, 여고생들 생리대 없어가지고 막 깔창으로 쓴다고, 나 그 광고 보고 그게 팩트더라고. 그거 보니까. 물망초님 그러지 않아요? 같은 여자분으로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성년자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 학생이지. 3만 원이 없어서 5만 원이 없어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 시대. 우리나라가 어디 뭐 막말로 인도도 아니고, 인도 어디 후진 국가도 아니고, 어디 에티오피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부는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마음속으로 와야 돼. 그럼 내가 이러한 세상을 나 혼자서는 바꾸기는 힘들지.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부자들이 누가, 자 봐. 자 예를 들어 마트님이, 자 이번 달에 1억 벌었어. 자 마트님이 1억을 딱 벌었단 말이야. 아까 그 1억은 그렇고, 자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 이번 달에 뭐 한 500만 원 벌었어. 네, 보호기님 안녕하세요. 500만 원 벌어가지고 겸손님 뭐 소고기 하나 좀 먹으러 가죠. 아니면 저기 풍청장어 좀 먹으러 갑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왜 마트님이 저 이번 수익이 났어요. 500 벌었습니다. 뭐 하나 한 점 하러 가시죠. 축하해주죠. 저 같은 사람들은 축하해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봐. 마트님이 1억을 벌었어. 저기 마트님이라는 사람이, 자 1억이라는 돈을 벌었거든요. 저랑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근데 이 1억을 벌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으려고, 또는 뭐 자랑 플러스 축하를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대상이 없는 거야. 이제 좀 느낌 오십니까? 내가 1억이 수익이 났거든.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는 해. 이 좋은 게 있다고.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가 그래요.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남이 돈 버는 걸 굉장히 싫어해. 남이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버는 것을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DNA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물망초님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물망초님이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친구들이 없어. 얘기할 친구들이 없다는 거야. 친구들은 많은데 얘기할 친구들이 없다는 거지. 단 한 명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어떤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제가 여기서 딱 자르겠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부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세요. 그게 나한테 70%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30%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좋아해야 돼요. 뭐 경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고 또 좋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즉 행동입니다. 액션. 경서는 말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말로 하면 다 뭐 워렌 버핏이고 뭐 키보드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뭐 키보드로 치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난 제일 싫어한다. 게으른 사람들, 입만 산 사람들, 일배 애들, 그런 애들. 내 탓인데 사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모든 책임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남 탓을 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평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 없잖아요. 지나가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개는요, 불쌍해 보이면 먹을 거 하나라도 던져주거든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캔이라 참치 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주잖아요. 고양이라든지. 사람은 여러분들 노숙자에서 이렇게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안 꺼내잖아요. 개는 줘요. 지나가는 개는. 그러니까 개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즉 주식을 하실 때 단타 치지 마라. 단타.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내 돈이 일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자고 있는 경우, 뭐 주식 시장은 안 열리니까,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돈이 일을 하는 시스템. 우리는 항상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투자.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투자.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자동 사냥을 하는 것처럼 자동 사냥을 켜놓고 핸드폰에다가 자동 사냥 켜놓고 자면 캐릭터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알아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게임 머니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고 있을 때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이 대표적인 예인데 뭐 배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뭐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투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투자를 몰라요. 그리고 무섭다 그러고요. 리스크 크다 그럽니다.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금융문맹이죠. 정형적인 금융문맹. 그러나 부자가 될 사람들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일비하지 않아요. 무덤덤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5년 뒤, 10년 뒤, 20년의 뒤를 위해서 선물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거를 횟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그 산삼밭 돼지 그분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아, 그분은 또 언제 오시죠? 산삼밭 돼지님, 혹시 보고 있으면 로그인 잠깐 해보세요 한번. 물론 기다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케어젠 보겠습니다. 81,100원에 14% 루따님이 케어젠을 사셨네요. 회사는 잘 사셨어요, 루따뜨님. 네, 회사는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좀 올라올 때 사신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8만 원에 이제 좀 쫓아 들어가신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산 건 아니시죠? 최근에 사셨죠? 이번 달에 사신 걸로 보는데요. 케어제는 대표적으로 펩타이드 만드는 회사죠. 펩타이드. 사실상 우리나라에 펩타이드 시장 사실 넘버 원이에요. 이 회사는. 단백질. 그러니까 펩타이드로 건강기능식품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피부, 미용 이쪽 의료기기에 쓰이고요. 의약품에도 쓰이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메쇼티컬이라고 그러거든요. 코스메쇼티컬, 이거 발음이 코스메쇼티컬, 어떤 규모가 진짜 수십조를 하거든요. 수십조. 그냥 항노화라든지 어떤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가 여성분들은 특히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항노화, 노화 방지, 노화를 늦추는 거, 그다음에 미백, 그다음에 두피, 모발 이런 관련된 제품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여드름, 그러니까 다 피부 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쪽에서 펩타이드가 들어가는 그 물질은 사실상 케어젠에서 많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이거는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케어제는 어떤 내수보다는 수출에 있어서 더 경쟁력이 크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면 피부에 대해서 전체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그 이외에도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바디 비만 치료, 어떤 뭐 두피, 모발이라든지 심지어 관절염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 제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퍼포먼스가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긴 관점에서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본다면 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어가고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보잖아요. 재무는 좋아요, 이 회사가. 네, 재무는 뭐 사실상 무차익 경영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6%면은 무차익이에요, 완전. 자, 그런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회계로 인해서 이렇게 1년간의 거래 정지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다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오히려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 정용지 씨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률을 4.5%나 무려 줬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6%에다가 지속적으로 저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는 이 산업이 굉장한 산업이에요. 엄청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라. 더 들고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시가총액이 8,153억입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저는 1조 5천억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초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사상 최고 신고가인 11만 8,400원 이상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 간다. 간다.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북한의 이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코로나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6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오히려 그때는 더 사야지 팔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된다면 저는 사상 최고 신고가 11만 8,400원은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잘 사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했다면 여기서 사셨을 건데 좀 아쉽네요. 여기서 샀을 건데 55,000원 딱 기준 잡고 샀을 건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롯데지주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 좀 더 좀 잘 봐드리겠습니다. 롯데지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시고 롯데지주는 사실 롯데그룹의 지주 말 그대로 지주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롯데그룹이 힘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게 6위, 뭐 5위, 6위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상 네, 그렇게 보면 뭐 롯데 제과, 롯데 칠성, 롯데푸드, 롯데쇼핑 어떤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까지 이런 배당 수익과 투자자의 어떤 그런 이익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상표권 사용 수익이라든지 임대 수익이라든지 어떤 공동 시스템 수익이라든지 배당 수익, 경영 지원 수익을 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외람된 얘기지만 사실 상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이 해운 부산 해운대 LCT 롯데 시그니엘 거기 롯데 호텔이 들어왔습니다. 이점이 돼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이번 17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3층부터 19층까지 레지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에 롯데 시그니엘이 있는 것처럼 부산 해운대에는 롯데 시그니엘은 서울 전체를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산과 동시에 도심을 전망을 이렇게 보는 거고 스카이 타워로 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그거를 테마로 해서 들어간 거죠. 롯데는 호텔 사업을 앞으로 더 확장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롯데 호텔의 상장 이슈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롯데 지주는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더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34,650원. 네, 좋은 가격에 뭐 나쁘지 않는 가격에 사셨으니까 네, 이거는 싸요. 싸기 때문에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이 회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은 이건 뭐 5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 정도 놓고 봤을 때 아무리 못 가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한 5만 원은 일단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한 5만 원 이상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싸요. 롯데 지주는. 쌉니다. 제 방송 본 지 2주차예요. 잘 하고 계시네요. 아니 산삼밭 돼지 안 오냐고. 이 사람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맞아? 내가 반종한다. 방송 종료한다. 뭐 의리고 뭐고 뭐 이 새끼가 이거 의리는 개뿔. 이 새끼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잡아보세요.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어디 있지? 산삼밭 돼지. 자, 지금부터 또 질문 받겠습니다.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신성통상 올라가고 상한가 올라가고. 오늘 뭐 모나미 상한가 치고. 뭐 장난 아니던데요. 맞다. 소고기 파는 중이라. 거기 돼지 팔걸요? 소고기도 같이 파나? 광망님 3000미 자전거도 잘 가더라고 이제. 와, 오늘 뭐 불꽃쇼 나오더라고요. 오늘 3000미 자전거 꽉 하면서 꽉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딱 쳐주더라고. 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잖아. 시원하게 묻은 때가 싹 빠지듯이. 질문 없습니까?
그래 뭐 10시 38분까지 기다렸어. 아니 어제 방송 어제 그러더라고. 산삼밭 돼지 그분이 아니 내일 방송 언제 키냐고 내일 언제 시작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9시 뭐 한 20분 10분 20분 뭐 20분 정도 뭐 시작한다 얘기까지 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간 주식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야 미국 시장 이렇게 미국 시장 좋네. 음. 오늘 상한가 가는지 알았네요. 그러던 중 꼬라박더라고요. 오늘도 세력이 떠보는가 보네 생각이 드네요. 삼천리 자전거. 자전거 타고 싱싱싱싱 가야죠. 이게 더 갔으면 좋겠네. 더. 근데 이번 달 더 가려나? 더 가기가 힘들 텐데. 일단은 비중을 덜어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상.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사서 모아가는 거지. 그리고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주식 시작하면서 월요일병 없어졌는데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빨리 나이를 먹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얼른 나이를 먹어야지 뭐 3살, 뭐 5살 먹고 10살 얼른 먹어야지 자산 증식이 되니까. 진짜 누군가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늙는다는 게 사실 행복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행복한 건데 OECD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모아놓고 투자한 그 자산들이 이제 증식이 되면서 그걸로 내가 그때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가 20대, 30대, 40대를 달려왔다면 이제 뭐 한 50대, 뭐 60대, 70대는 그때부터 이제 쫙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50, 60대 때는. 고비를 안 넘어가네요. 이제 3년 기다렸는데요. 그렇죠. 이제 3년인데. 야, 박용옥 씨가 이 회사에 또 어떤 박용욱 씨 이거 아닌가? 삼천리 자전거 이거 팔았나? 박용욱 씨 없네. 이거 박용욱 씨 이거 팔았어요? 난 관심도 없었는데 사실. 언제 팔았어? 이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조광피업 같은 경우에도 이 박용욱 대표가 여기 있잖아요. 12% 이거를 2011년도부터 샀어요. 이번이 여기서 뭐 지분율 뭐 이때 5%였고 지금은 지분율이 아까 12% 스마트 인컴까지 해서 13% 거의 약 14% 정도 되는데 이때도 안 팔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팔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안 팔고 오히려 이번 폭락 때 더 담아가지고 더 샀더라고. 그래서 비중 늘려서 지금 이런 위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투자자로서 되게 멋지신 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파링님 안녕하세요. 파링님 요즘 주식할 맛 나지 않아? 믿고 보는 겸손방송, 믿고 보는 겸손 VIP. 우리 파링님도 짬밥이 오래됐다. 오래됐어. 우리 파링님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잘 되었으면 좋겠네, 파리님도. 앞으로 계속 이제 젊으시니까 잘 하실 거야. 이상한 거 안 하시고. 그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녹화 방송도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물론 종목 상담을 좀 이렇게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유튜브로 뭐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부자 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니까 주식을 조금 이렇게 모아 가시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툭툭툭 치면 빵빵빵 터지는 그거예요. 제가 마치기 전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고 엄청난 돈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 터지기 이전 그것을 이미 넘어갔잖아요. 엄청난 시세가 터질 거라고요. 엄청난 시세. 내가 볼 때는 큰 회사, 대형 약간 좀 큰 회사들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 한 7배, 10배가 나올 거고 유동성 장세가 한번 붙으면 7배에서 10배 이상이 나올 거고요. 어떤 작은 회사들 있죠. 중소형주 또는 테마주에서 진짜 농담 아니라 한 100배에서 200배, 100배, 200배짜리 수익이 터질 거예요. 네. 일하는 시간이라 주식 잘 못하지만 VIP 들어가서 마음 편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잘 들으세요. 대세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 함부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마켓 타이밍 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뭐 폭락 오니까 현금 좀 보유했다가 뭐 이렇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 넘어간다니까. 이 코스닥이 내가 볼 때 이거 1000포인트 가. 이거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넘어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는 거야. 지금 양극화가 나왔지. 내 말을 듣고 물망초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망총님 300개 감사합니다. 시병상 가자. 그렇지. 가자 한번. 제2의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감사합니다 물망총님. 네. 네, 매도했다고요? 그 보시면 이걸 보잖아요. 이거를 엄청난 상승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요. 이제 잠깐 코스 다 포함, 코스피 다 똑같아. 여기서 3월 19일, 3월 18일, 뭐 아니 3월 18일 아무튼 3월 달에 제가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이 지금 나 있어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그 정도로 수익이 나 있을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 슬슬 온다. 시작도 안 했다. 시작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볼 때 우리 VIP 회원분들은 이번 장에서 대세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코스피가 2600 넘어가면서 이제 3000포인트 가게 된다면 우리 VIP 회원분들 중에 몇 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5억, 10억을 벌 거고 어떤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엄청 많은 돈을 그냥 벌 거예요. 겁나 많은 돈이 아니라 아주 엄청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금융장세죠. 그렇죠. 유동성 장세. 네, 금융장세. 지금은 금융장세. 왜? 부동산 다 박영우 씨 매도했다고요? 그 엄청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퍼개미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돼. 갑자기 매도해보면 어떡해. 여러분들 고점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평균 가격 낮춰가지고 올빵 터질 때 한번 딱 매도 쳐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슈퍼개미들 그런 분들 막 그렇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엄청난 장세가 오니까 지금처럼만 해라. 계속 실적 장세가 끝나고 금융 장세. 그렇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번에 끝나게 되면 실적들이 생각보다 다 좋게 나오고 2분기 실적에 좋게 나오고 3분기까지 좋게 나와버리면 이게 한번 큰 그 광풍, 무슨 광이죠? 미칠 광이죠. 그냥 간다. 그냥 뭐 제약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이렇게 날아갈 거라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갔었으니까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렸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제2의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사태가 또 온다. 지금 무서운 장세예요. 지금이 그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야. 왜?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어 보니까 알겠죠. 떨어질 때는 물론 좀 힘들지 당연히. 그런데 올라갈 때가 더 힘들어. 떨어질 때보다. 골드 퍼시픽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뭐 10배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삽니다. 골드 퍼시픽.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놓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좋습니다. 골드 퍼시픽은 아무튼 뭐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 또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잘라서 얘기할 때는 주식은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은 사시고요. 다음 달에 또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은 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의 돈으로 하지 마시고 대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뭐 과소비 줄이고, 과소비 하지 않고 사교육 줄이고 그 돈으로 최소한 최대한 최대 다 포함해가지고 현금 여력을 총 동원해서 지금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도태됩니다. 코로나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거고요.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와요. 내가 그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제2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치고 가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결국 그게 올 텐데 거기서 소외받지 마라. 거기서도 자산 양극화가 확 벌어질 것이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VIP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올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꼭 부자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부자 되셔야 됩니다. 네.